반갑습니다. 네, 오늘 플라토 액티브 수업할 강사 이효진입니다. 플라토랑 같이 사용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 교구가 뭘까? 그렇게 해서 생긴 게 교구는 플라토 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교재와 함께 교재에 막 쓰고 지우고 하니까 너무 교재가 너덜너덜해지고 더 이상 지우고 쓸 데가 없어서 엄마는 채점할 때 힘들고 아이는 계속 지우니까 힘들어서 생긴 게 액티브, 부자료.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토 교재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플라토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면 플라토 1, 2, 3, 4 중에서 플라토의 1, 2번 권은 평면 도형입니다. 그죠? 평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 4는 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은데요. 1호하고 3호를 같이 진행하셔도 되고요. 2호하고 4호를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면 한 권을 풀고 입체 한 권을 풀게 되는 것이니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동시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2장을 풀었다면 여기도 풀어야 되니까 하루 한 장씩 똑같이 풀면 하루에 2장이 풀려지겠죠. 지금 플라토 원정대도 시작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푸는 속도에 맞춰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엄마가 봐줘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플라토 주머니에서 S권부터 F권까지 총 교재를 살펴보니까요. S2에 2번 권 수 있는 곳에 제일 많이 액티브북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 주머니에 있는 교구와 함께 사용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매칭된 교구. 액티브북에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 S3에는 3번 권에는 쌓기나무랑 솔리드 이렇게 입체 지오솔리드 있고요. 그리고 F단계랑 E단계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래도 조금 활동을 해주자. 특히 6세에 풀고 6세 이거 진행하고 7세에 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풀고 3학년, 4학년이 풀 때에 엄청 힘들어 할 수 있으니 3학년, 4학년이 만약에 2단계를 푼다면 조금 더 도움을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2단계와 F단계에도 이렇게 활동을 넣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2호권에 있는 거고요. S2, P2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저희가 이거 기본적으로 거울과 위치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과 이 이야기들이 저자인 김성국 소장님께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잖아요. 플라토에서 가장 궁금한 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 그때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S2에 있는 기본적인 것이 액티브 색종이랑 모눈종이 키즈네어 막대 리플렉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키즈네어 막대는 길이 비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색종이는 모양 붙이고 자르는 곳에서 쓰고 그리고 리플렉터는 거울과 위치에서 사용해주자라는 건데 이거를 꼭 리플렉터가 아니더라도 액티북에 있는 모눈종이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 김성국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S2에서 쓰는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곡고 구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애들한테 이거 중간 요거 직선 긋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 직선을 이렇게 싹 그어주면 아이가 비교를 확실히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 비교에서는 개수를 직접 세어보는 활동을 하거나 키즈네어 막대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길이를 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저는 성역개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팔갑에 있는 가베로 사용해서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액트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렇게 했고 모양 붙이기 2단원에서는 사실 아이들과 점 모눈종이
모는 종이로 붙이고 활동해줘서 이렇게 수업을 아이랑 같이 활동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모양 자르기는 실제 우리 색종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색종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색종이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울과 위치에 와서 42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볼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김성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먼저 점의 위치, 점을 보면서 아이들이 차차 이것을 좌표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결국은 좌표로 가는 기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S2 단계에서 4주차에 50페이지 이렇게 보면 49페이지에도 점을 먼저 찍고 46세는요. 여기에 리플렉터를 올려놓으면 바로 점을 찍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리플렉터를 올려주지 않고 활동을 할 때에 보이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잘하면 그냥 패스인데 기본적인 한 번의 설명 위에처럼 한 칸 여기 축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 왔으니까 여기도 한 칸 와야겠네. 그렇게 확인한 후에 리플렉터를 올려놓고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점들을 찾아서 가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거 5일차에 와서 50페이지는요. 아이들이 선으로 기억을 하지만 실제는 선보다 점을 찍어서 그 점의 위치로 생각한 후에 점과 점이 만나는 곳에 선분을 그어주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우리가 5일에 푸는 문제가 거울에 비치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교구 활용이 없을 때 이 선들의 이야기들이 점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점으로 활동을 해보고 점을 찍어보고 그 길이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까지도 점이 몇 번 찍을 수 있는지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S2 단계가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로 S2에서 충분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S2에서는 우리 플라토 액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점이랑 모는 종이 그리고 삼각형 종이 그리고 색종이 그리고 시즈네어 막대르가 사용되는 그 판 놓는 거 그리고 실제로 리플렉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우리 15, 16, 17번에 있는 투명 요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지켜볼 거고요. 이거를 놓고 실제로는 S2에서 아이들과 하나 더 붙이기, 뭐 하나 아래로 가기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놓고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 더 그리는 이런 형태들로 진행하셔도 되거든요. 글자를 아는 친구면 자기가 스스로 읽겠지만 자기 글자를 모르는 친구면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모양의 아래쪽에 똑같은 모양을 하나 더 붙일 건데 아래에 이렇게 붙여서 확인할 수 없으니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붙였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한번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모양들을 실생활에서 충분하게 경험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뒤집기 돌리기가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이가 친숙할 수 있도록 뒤집어도 보고요. 뒤집어도 보고 돌려도 보고 한 번씩 아이가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주차 활동 중에서 카페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S2 4주차 활동 이렇게 있는데 그 활동에서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엄마와 같이 풀 때에 뭐부터 시켜주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사실 부자료기 때문에 우리 S2 전체를 풀고 주차별로 풀고 나서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때에 보충으로 이렇게 풀어보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를 풀 때 교구가 빠른 친구들은 리플렉터를 다 올려놓으면 그냥 쓰거든요. 리플렉터를. 근데 리플렉터로 올리지 않고 아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면
액트북에 있는 똑같이 생긴 전판을 찾을 거예요. 자, 그 모는 종이는 7번과 8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8번 중에서 7번, 6번, 7번, 8번에 있는데 6번을 사용하면 조금 작은 종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을 사용하게 되면 5번을 사용하게 되면 큰 종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충분히 해주자 활용을 해주는 걸로. 특히 리플렉터를 올릴 때도 여기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활동해 주시면 되겠죠. 표화 활동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다푼 형아가 혹은 초등학교 1학년 형아가 이제 S단계를 풀어보고 싶어서 시작했다. 그럼 여기 부분에서 풀 때에 여기를 0이라고 시작하고 여기를 1,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0이 되고 1,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은 첫 번째 점은 0,1에 있어요. 첫 번째 1번 점은 0,1에 있어요. 자, 이때 약속할 게 뭐다? 가로부터 읽고 세로를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점이 1,1에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찾아내고 이렇게 좌표를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다면 사실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함수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어서 이 함수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 좌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 과정을 아이가 순서상을 쓰는 부분에 어렵지 않게 뭐부터 쓴다? X축부터 쓰게 되고 Y축을 나중에 쓰게 된다라는 기본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점의 위치만 보게 된다면요. 나중에는 하지 않아도 여기서 얘가 1,3 그래서 여기에 1,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2,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좌표를 조금 더 익숙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이라고 썼다면 여기는 1,2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2,1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1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이 그러니까 가로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 6번에서 있는 이 하나짜리 한 칸 1cm짜리에서 좌표를 찍어서 좌표 활동도 해줄 수 있어요. 좌표 활동을 어떻게 해줄 거냐 아이들과 좌표 활동은 주사위를 2개 준비해 주세요. 주사위를 하나를 2번 쓰셔도 됩니다. 좌표를 먼저 0,0부터 먼저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라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끄면 여기서 이렇게 끄면요. 얘를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4개만 5x5 요거만 쓴다고 한다면 여기가 0이죠.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2, 여기 3, 여기 4, 여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를 쓸 거면 6,6까지 하셔도 돼요. 6,6까지 해도 되지만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6이 나오면 꽝이나 한 번 더를 주기 위해서 5 곱하기 5짜리를 써볼게요. 이거 한번 쓰고 난 다음에 6 곱하기 6, 그러니까 가로도 6, 세로도 6인 거 이렇게 쓰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랑 같이 모양 만들기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점을 찍는 활동들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1, 2, 3, 4, 5. 만약에 고학년이라면 여기에 점을 3개를 굴려서 6번 굴려요. 4, 첫 번째 4, 두 번째 4, 4,4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동시에 굴려도 됩니다. 저는 그냥 바쁘니까 6,6 그런데 6은 우리가 꽝으로 설정을 해요. 꽝. 그러면 없어요. 두 번째 건 없어요. 세 번째 해서 5,0, 0,0으로 할게요. 0,0 5,6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가 여기가 가로축, 그 다음에 여기가 세로축이 되겠죠? 네 번째까지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보자면 첫 번째 콤마,
1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위치에 가서 찍을게요. 4,4, 0,0, 5, 0, 5,0, 0,1, 0,1 이렇게 찍을 거예요. 자, 이렇게 찍고 나면 우리가 뭐 해요? S단계에서 번호 쓰고 번호대로 연결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1번 4,4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으로 가도 되고요. 우리는 도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만들게요. 자, 저학년들은 그냥 번호 연결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고요. 고학년들은 이렇게 해서 도형을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이 도형에 뭐를 구하자? 넓이나 둘레를 구하자. 넓이가 얼마게? 둘레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저학년이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로 끝나요. 연결해서. 실제로 이렇게만 끝나는 겁니다. 저학년은. 파란색은 저학년. 1에서 2에서 3에서 4로 가는 거.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고학년이라면 3학년 이상이라면 둘레 어떻게 구할래? 그 다음에 넓이 어떻게 구할래? 이런 활동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플라토 액트북의 6번 활용한 거예요.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S2에서 시작해서 활용은 고학년까지로 이어지는 거. 여기에 주사위가 필요하다면 주사위를 넣어주시면 되고 주사위가 안 필요하다면 그냥 좌표를 부르라고 하면 돼요. 점을 그냥 찍어보자 라는 활동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주사위를 굴리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오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게임처럼 활동이 되겠죠. 책을 같이 추천해 드린다면 좌표를 처음 발견한 수학자 데카르트에 대한 책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이렇게 활용했으니까 좀 6번이 조금 뭐하다? 너무 작다. 그러면 5번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죠? 5번 가지고 해주셔도 됩니다. 5번 이렇게. P단계 갈 건데요. P단계 가기 전에 액트북을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액트북 한번 볼게요. 액트북에 쫙 열면 40장이 들어있는데요. 그 40장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여기 빨간 색깔 인덱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정사각형 종이, 정삼각형 종이, 정사각형 종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점종이 활동할 때 점으로 된 거, 좌표 여기에 찍으셔도 됩니다. 좌표 활동할 때 1번에 좌표 찍고 활동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실제로 6번으로 활동한 이것보다는 좀 더 도형들이 선명하게 보이겠죠? 1번이나 2번 가지고 활동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점종이 가지고 같이 활동해 주시면 돼요. 1번, 2번. 근데 만약에 6세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6세 S2 풀 때는 요거 1번 추천해요. 1번 추천. 그 다음에 7세부터 만약에 한다면 좀 할 줄 안다 이러면 좀 더 많은 거 보겠다 이러면 수를 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러면 이렇게 2번 이걸로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하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모는 종이로 바꿔서 점 말고 5번이나 6번으로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 6번을 사용해 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번부터 8번까지가 점종이와 모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번부터는요. 제가 매우 사랑하는 종이들이 들어있는데요. 재질도 그리고 종이의 그램수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끔 들어있습니다. 색깔도 다양한 정사각형 색종이와 색깔별로 6장이 들어있습니다. 색깔별로 6장. 여기 이렇게 필요한 거 하시면 되겠죠. S2의 3주차나
2주차 여기에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색종이들은. 그래서 접어보고 확인하고 대칭 활동할 때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색종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자를게요. 얘는 색종이로는 실제로 칠교 활동, 도형 활동 이런 활동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색종이로는 도형 활동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각을 찾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직각 찾고 이렇게 90도인 걸 확인할 건데 이 90도는 뭘로 확인하냐면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원으로 잘라서 원도 이렇게 자를게요. 원으로 활동을 할 거니까 자 원으로 잘라서 원을 잘랐어요. 원에서는 실제로 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을 한 개 자르고 자, 접을게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었어요. 두 번 접어서 생긴 여기를 표시를 해주면 뭐다?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를 뭐라 하냐면 직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직각을 펼치면 자 여기도 직각이 있네. 여기도 직각이 있네요. 자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직각이 있네라고 표시를 해주니 90도 더하기 90도는 몇 도다? 네, 180도다. 그래서 180도를 뭐라고 한다? 평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평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180도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하나 더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니 펼쳐볼까요? 펼쳐보니까 90도가 하나, 둘, 셋, 4개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90 더하기 90은 180, 180 더하기 180은 36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원으로 이렇게 된 것은 360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일직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C단계에 보니까 아이들과 풀 때 직각으로 일직각으로 뭐 돌리세요. 뭐 이직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직각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직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직각, 이직각, 삼직각, 사직각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좌표도 알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까지도 활동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고학년들인 거죠. 함수를 보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긋고 이 함수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는 고학년들. 선행이 된 친구들하고 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나서 아이들과 그냥 기쁘게 직각인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각을 직각으로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여기를 하나 더 접었어요. 절반이 되게끔 접었습니다. 90도에서 반을 접었어요. 90도의 반은 그럼 이제 몇 도가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90도의 절반은 45도. 그래서 여기가 45도인 고 45도인 걸 알았어요. 그럼 45도인 각들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재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재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재어보는 활동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여기 정삼각형, 이건 무슨 삼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각형을 각도를 재어볼 거예요. 이렇게 재어봤더니 잴 때는 반드시 꼭지점 여기 점을 찍고 내가 똑같이 가야 이렇게 가야지 됩니다. 그럼 얘는 45도보다 큰 각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5도보다 큰 각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각이라는 활동을 색종이를 가지고 활동해 줄 수가 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는 어떤 활동까지 분할 활동까지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개 있었어요. 90도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었어요. 이거는 몇 개 중에 한 개니? 라고 해서 4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겠죠. 뭐가? 전체 중에 한 개. 몇 개 중에 전체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한 개. 그래서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럼 얘도 4분의 1이니까 4분의 1하고 4분의 1이 더해지면 4분의 2가 되고 2개 더하면
4분의 2가 되고 4분의 2는 뭐와 같다? 2분의 1과 같다라는 표현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절반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기와 같은 분수가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으로 가볼게요. 원은 이렇게 했어요. 원은 이제 접으면 접을수록 똑같은 크기대로 접으면 접을수록 늘어나고 얘는 16분의 1, 뭐 이런 8분의 1 이런 활동들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가지도 활동해 줄 수 있어요. 4분의 1은 실제로 90도라는 거. 그죠? 그러면 8분의 1이면 얘가 45도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거니까. 8분의 1이면 여기 각이 45도구나. 요렇게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원일 때. 원일 때 이런 활동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이제 세모 삼각형이 나왔어요. 삼각형과 사각형이 남았는데 색종이 활동에서는 뭐 실제로 우리가 대칭이다, 뭐 접어서 확인하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활동들에 다 이렇게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똑같이 4개 나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죠? 풀어나갈 수 있는데 4개를 4조각 내어보자. 똑같이 4조각 내어보자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하는 게 뭐 대문접기 활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로 한다든지 세로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 말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저희 펜토미노나 펜토미노 조각으로 사각형을 만들거나 오바요를 만들거나 테트리오미노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각형 4개로 된 거 이런 걸로 만드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아이가 알고 있도록 해주면 사고력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가 않고 그냥 접어보자 해서 아이가 이렇게 접어서 활동을 했다면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 여기는 몇 도일까라는 것도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 중심에 있는 거. 중심에 있는 각은 몇 도일까라고 해서 아까 접어두었던 원에 있는 얘를 가져가서 딱 대어봅니다. 그럼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무슨 삼각형이 되죠? 45도,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평면 도형의 기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 도형의 기초가 되는 딥2 뭐 이런 단원, D단계, 2단계 이런 단원에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삼각형도 뭐 해봐야 되죠? 4등분, 4개로 자르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건 자르지 않고 여기에 선분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하나만 딱 접을 거예요. 점이 있는 부분으로 딱 접을게요. 접어서 이렇게 여기가 중심일 테니까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4등 4로 한 거 4조각. 자, 4조각이고요. 이 4조각을 여기서 또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 여기서 중심을 또 잡아서 실제로 접어서 확인하겠죠. 아이들은 접어서 확인해야지 이 길이의 절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절반을 볼 때에는 자를 사용해서 길이의 절반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절반으로 활동해 주시면 실제로 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가 되잖아요. 그런 활동들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어볼게요. 긋고 이렇게 그어서 실제로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긋게 된다면 이렇게 긋게 된다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16조각. 그러면 처음에 4조각이었어요. 4조각에서 16조각이 된 거. 네. 4 곱하기 4. 한 조각에 4개가 들어있었다라는 거. 실제 여기 4조각이 있었습니다. 8cm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주자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확인해 주면 얘는 4조각, 얘는 16조각.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네, 지금 종이들 적고 계시네요. 그래서 종이 적고 계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각도 접는 것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16번, 15, 16, 17번에 있는 투명 종이에 있는 걸로 활동하세요. 여기 위에 올려놓고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도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투명도 그냥 버리지 말고 활동 이렇게 해주자라는 부분들. 나는 이것도 나는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이 길이가 직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액트북 활용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사실 수학이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활동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저학년들은 직접 접어보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얘도 제가 그냥 자로 그렸지만 실제 잘라서 접어보면 확실히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접어보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그림 그리는 건 또 다른 내용이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정사각형은 시중에 파는 색종이보다 좀 얇아요. 얇아서 아이가 좀 더 쉽게 많이 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형을 모아하는 거, 살펴보는 활동들, 그리고 각을 찾는 활동들에 좀 사용해주고 대칭 활동할 때의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직접 점을 찍은 부분들을 뒤집어서도 확인하게 해주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로 해주시면 되고요. 정사각형 종이로는 사실 칠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칠교를 이렇게 해서 접어보는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칠교가 금방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보면 칠교가 접혔겠죠? 이렇게 7조각인 것을 금방 접어서 활동해 줄 수 있어요. 6세, 7세는요. 그냥 평면 주머니에 있는 칠교를 보여주면 되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교구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칠교를 잘라보는 활동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칠교를 접고 그리고 활동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5번 종이에 예전에 16조각으로 나누어서 뭐 글자를 써서 활동해줘라 이렇게 했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그어주고 칠교를 만들어 볼까라고도 활동해줬어요.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고 어떤 조각들과 볼 수 있느냐 이런 활동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번호를 붙여주고 난 다음에 요것도 같이 색종이로 같이 접어서 올려놓고 번호를 확인하고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 분의 몇이니? 라고 하면 분수 활동이 될 거고요. 가장 작은 얘 5번이랑 3번을 1이라고 둔다면 4번은 2조각이 되죠. 그래서 2가 되고 2배가 되고 그럼 1번은 4조각이 되죠. 그래서 4가 되고 얘도 2가 되고 같은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활동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기서 잘라서 붙여주면 되겠죠. 잘라서 여기 활동에 이렇게 붙여주는구나 라는 걸 해보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추천할 것이 뭐냐면 평면 도형의 뭐다? 활동은 반드시 교구와 함께 해줘야 한다. 교구와 함께 해줘야지 그냥 얘만 그려서 자 얘가 1이지 얘는 2지 그럼 얘는 3번이 몇 번 들어갈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A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도 3번이 4번이랑 왜 두 개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연필 끊는 세대예요. 교구 세대가 아니라. 근데 아이들은 교구 세대예요. 교구 활동이 더 많이 된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경험이 중요한 시기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구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친구들은 없어요. 보드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거의 없어요. 할리갈리가 국민 게임이 되는 순간 우리 집에 할리갈리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집에 굴러다니는 칠교 조각이 어딘가는 있어요. 왜? 어린이날 행사장만 가도 칠교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칠교는 어디 가나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하자? DIY. 내가 만들어서 쓰자. 직접 활동을 해봤다면 여기에 종이에 긋고 실제 본뜨기라도 해서 칠교를 만들어 주자예요. 왜 칠교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2학년 1학기에 칠교 나오죠. 4학년 때도 나오죠. 결국은 2학년 때, 4학년 때 나온다는 말은 9살에 11살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9살에는 구체물을 굉장히 많이 만지면서 활동의 수학적인 연상 활동이 활발할 때, 11살 때는 평면 도형과 둘레와 측정 부분이 활발할 때,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면서 아이들이 둘로 갈리잖아요. 암기할 수 있는 자와 원리를 터득한 자. 원리만 터득한 자. 원리를 알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살에 와서 4학년 때 분수활동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 9살에서는 배수의 활동으로 했다면 배수가 된다는 말은 약수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수 활동이 가능한 것은 무조건 나누기 활동, 약수 활동이 가능하니까 올려놓는 활동들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일부를 주고 완성해보자. 이런 부분들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를 주고 살펴보자. 이렇게. 자, 이제 7교, 기본적인 7교에서 아까 그 조각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7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면, 아이가 이거 두 개구나. 이거 이렇게 두 개구나. 이렇게 두 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똑같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종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종이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 종이에 점을 긋고 하는 활동이 있었잖아요. 2번 종이. 2번 종이는 5번, 6번 종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근데 2번 종이랑 1번 종이는 점으로 쓰라고 했는데 좌표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점을 찾아서 세모점을 찾아서 길게 가볼게요. 저는.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4개고요. 얘는 꼭지점이 3개예요. 그래서 4 더하기 3은 7. 이런 활동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점으로 사각형이 있고 꼭지점 활동의 개수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도 점이 생기죠. 여기도 점이 생기는데 사각형이랑 삼각형을 합치니까 점을 꼭지점만 합치니까 4 더하기 3은 7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점만 개수를 세자 그러면 4개 이렇게 3개 이렇게 활동이 되겠죠. 실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해 주시면 되게 재밌는 활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연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이 되잖아요. 식으로 나타내는 활동이 서술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활동해 주시면 이런 점주사이들은 좀 활동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7교는 아까 보셨던 5번, 6번 종이와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렉터 이렇게 생긴 리플렉터였어요. 보여주는 거. 종이 이런 부분들도 보겠지만 P2로 가볼게요. P2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액트북 모논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플렉터 필요하고요. 키즈네어 막대 필요하고 지오보드, 패턴 블록, 펜토미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요. P2가 제일 많아요. 필요한 게. 제일 많고 교재도 살펴보면 제가 여기 뭐 체크도 해놨지만 이렇게 같은 길이 원에서 이야기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것들 만약에 이거 A 단계를 풀었던 A, B 단계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 초2가 만약에 처음부터 푼다. 저는 S 단계는 물론 6세, 7세가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P 단계는 처음 시작하는 2학년도 P 단계는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이다. 그런데 내가 뭔가 시작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저는 P 단계도 살펴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길이 재는 거. 요거 아까 제가 색종이 접어서 활동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이 찾기. 그러면 P2에서는 모는 종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그죠? 가지고 있는 활동을 충분하게 부자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들은 부자료가 A 단계까지 카페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출력해서 우리 고학년들도 좀 풀려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진단평가는 꼭 풀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5학년이라 할지라도 A단계 진단평가를 풀려보는 거죠. 그렇게. P단계 풀려보는 거죠. 그리고 2주차에 와서 세모 붙이기가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 잘 합니다. 부족하다고 한다면 패턴 블록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패턴 블록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점종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거기 점종이 중에서 이렇게 생긴 각도가 조금 기울어져 있는 점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P2의 2주차에 있는 세모 붙이기에서 점은요. 3번 보면 점이 다르게 생겼어요. 1번, 2번 종이의 점이랑 다르게 생긴 게 보이죠? 3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P2 24페이지 사용은 3번 활동에 쓰자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이나 4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P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요거 카페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 요런 자료.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패턴 블럭이랑 사이즈 같거든요. 실제로 아이랑 패턴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이즈 똑같아요.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되는데 자 계속 교구만 쓰게 해줄 수 없잖아요. 교구는 언제까지 사용해 줘야 한가? 아이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면 교구는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직관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교구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교구에서 가장 기본이 우리 아이가 직관적으로 문제를 쭉쭉쭉쭉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교구를 줘서 혼동이 생기게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긴 직관력을 다시 교구 활동을 통해서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반면 또 생각을 해보면요. 직관력이 생겼는데 왜 교구 활동을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직관력이 있다면서 근데 왜 교구는 안 되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완벽한 직관력이 아니기 때문에 교구 활동을 조금씩 밀어서 넣어줘야지 갑자기 이거 다 해야 돼. 패턴 블록 활동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교구 활동만 막 해주면 교구 활동, 워크지 활동, 워크지 활동으로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융통성이 없거나 고지식하거나 우리 아이의 고집이 있다. 그러면 자기 푸는 방식대로 풀거든요. 그럼 엄마는 속이 터집니다. 그죠? 엄마도 같이 하는 걸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엄마도 활동해보고 아이도 활동해보는 거. 4주차에
거울에 비친 도형에서 가로로 비친 도형은 실제로 리플렉터 하나만 있으면 올려놓으면 끝이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끝인데 이렇게 활동해주는 건 사실 아이가 아는 게 아니죠. 긴 세 개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곳에 워크지에 이렇게라도 올려두는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올려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이랑 같이 이렇게 필요한 조각들을 찾아서 올려주는 활동. 우리 플라토 주머니에는 이 정삼각형 6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활동들 좀 해줄 수 있으면 되죠. 그렇게 해주고 나면 똑같이 있는 위치에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아이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랑 엄마랑 빨리 만들기, 뭐 이런 활동들도 해볼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카페에서 그냥 다운받으세요. 이거는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큐브빌드 있다. 큐브빌드가 있으면 이거 놓고 활동해 주시면 돼요. 큐브빌드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활동해 주시면 되고, 없다 그러면 아이가 그냥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그 그림을 못 그릴 때 이제 위치 변환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진짜 모른다 그러면 우리 투명의 15번 16번이 33이에요. 얘랑 같아요. 여기 있는 그림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3. 그죠?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활동해 주는 거죠. 16번이에요. 16번. 이거는 P2 48페이지 활동해 줄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모는 종이에서도 활동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랑 활동해 줄 때 좀 서로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풀려주면 아이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얘를 돌리는 거죠. 여기가 처음이니까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면 이거를 90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90도 돌리면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 있는 활동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90도, 왼쪽으로 270도 이런 활동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것만 풀었지만 여기에 활동을 넣어주면서 다양하게 뒤집기 돌리기 활동이 가능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는 저는 아이 또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주 풀고 1회차, 2주 풀고 2회차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아이 성향에 따라서 쭉 끝나고 나서 쭉 다 풀리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요. 1부터 4까지 다 풀고 진단평가만 따로 떼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단계에서 조금 부족했었나? 이런 것들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엄청 양이 많아요. 실제 풀려보면 양이 많습니다. A단계로 올게요. A단계로 오면 A2 똑같아요. 모는 종이 사용할 거고요. 패턴 블럭, 속성 블럭, 펜토미너 7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붙여놨는데 패턴 블럭 활동을 실제로 교구로 쓸 거냐 아니냐 이건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A2 18, 19 쪽이에요. 2주차 패턴 블럭에서 블로그에서 요거 사용하자. 같이 활동해 주시면 돼요. 그림 그리는 거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 돌리기 나오잖아요. 도형 돌리기. 이거는요. 아까 원색종이 있었죠. 원색종이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원색종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위치에 놓고 그림을 그리세요. 같은 위치에 그림을 그리고 점을 찍고 위치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고 돌리세요. 이런 그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뒤집고.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네. 돌아왔어. 어떤 그림인지 까먹어요. 그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위에 찍어주는 것은 이게 여기서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 거라는 거. 여기가 점이 똑같이 있는 위치에 왔을 때 모양인 거 찾는 거죠. 그리고 이 활동에서 또 원 활동을 잘 모르겠다. 원에 있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럼 또 투명 가지고 오는 거예요. 16번. 16번에 그림을 그려요. 아니면 17번이나 대각선 15번이니까 15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라요. 실제 이렇게 자르겠죠? 잘라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요게 활동 그림 그려요. 활동 그림 그려서 점 찍고 돌려요. 이런 활동들을 해주는 게 이걸 지금 애들이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초 6까지, 6학년까지 해줘야 돼요. 6학년까지 충분히 해주고요.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더 좋은 교구를 쓰잖아요. 애들이. 모래 실험으로, 우리가 언제 모래 실험을 삼각형의 중점을 보기 위해서, 삼각형의 3분의 1 지점을 보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보기 위해서, 중심을 보기 위해서, 모래로 떨어뜨려서 활동해본 적, 학교 다닐 때 해보신 분 계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없잖아요. 맞죠? 과학고 나오신 분 얘기하시겠는데. 내가 특목고 출신인데 해봤다 이러신 분 계시면 대학 때도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수학과를 나온 친구들도 그거 그냥 교실에는 있더라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체험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번에 이해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한 번에 이해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못 쓰게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떻냐면 애들이 잘라서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렇게 잘라서 주면 이건 어린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너도 어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교구 언제까지 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마의 영향이죠. 아니면 어떤 교육의 효과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가장 교육을 가장 옆에서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39쪽에 5번 문제예요. 39쪽에 5번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봐야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9쪽에 5번 문제 볼게요.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으세요. 실제로는 자를 대고 그리겠지만 점을 찍으시고요. 그 위치에 맞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색깔 마커펜으로 저는 A단계, 지금 A단계예요. A2입니다. 네. 이렇게 2단계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접 돌려도 주세요.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면 이 모양이 보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동을 기본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요. 필젠 카페에 제가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 사용했던 자료는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필젠 카페 엄마 라이브, 필젠 라이브 자료실에 올려드려요. 필젠 라이브 자료실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모양이랑 넓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해 주세요. 실제로 모든 단계에서 교구 활동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요 3단계. 이렇게 3단계에서 활동이 충분해진다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아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A단계를 처음 시작한다? 그럼 이걸 안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활동, 이런 활동은 이런 활동을 안 하고 넘어왔으니까 B단계 풀 때나 C단계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활동에서 그래서 한
3학년쯤 된다. 그래도 P단계 같이 하고, P2는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2 교재에서 했던 활동이 아이들과 재밌는 캐릭터로 할 수 있게끔 여기 활동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A2 3번. 교재 활동지 42주차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B2로 볼게요. B2에 길이재기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키즈네어 막대로 해야 되겠지만 단위 길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2학년 1학기 측정 단원이 아이들한테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풀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길이 확인하는 부분들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P단계, S단계에서는 교구 활동과 함께 칠교 활동을 했다면 여기서는 칠교에서 모양들을 같은 위치에 그리는 거, 그리고 모양 조각을 찾는 거. 그럼 여기 삼각형이 몇 조각 있는데 이건 큰 삼각형인지 작은 삼각형인지 중간 삼각형인지 몰라서 못 풀 수도 있으니 교구로도 활동해주고 모는 종이에도 해주고 투명 종이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다 활동해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뒤집거나 돌렸을 때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종이가 투명 종이로 하시면 되겠죠. 투명 종이로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예요. 모양 만들기. 이거 활동에서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7교에서 테두리 안에 넓이 모양 보는 거 볼 거예요. 네. 이렇게 볼 거고요. 아이들과 함께 보시다시피 S단계에서 B단계에서 A단계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서 B2는 확실히 도형 조작이 측정에 맞춰져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2학년에 와서 측정, 시간, 시각, 그리고 길이,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면 소수점에 가서도 0.1이 27개 있어. 그럼 2.7인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이 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풀어주자라는 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비단계 교육할 때요. 교재 풀 때 아이가 교구 없이 풀고 있으면 잘 푼다. 그러면 교구 없이 그냥 풀려도 됩니다. 원래 플라토의 목적이 아이들의 도형 직관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구가 뭐가 필요해? 라고 했는데 워낙에 어린 그 6세, 7세의 아이들이 교구 없이 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에서 액트북이나 주머니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교재에서 70% 이상 다 맞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C단계는요. 조금 다른 얘기여서 제가 C단계는 반드시 플라토 액트북과 함께 해주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C2만 보는 게 아니라 C는 C 1, 2, 3, 4를 다 봐야 됩니다. C는 1, 2, 3, 4. 여기서 뒤집기, 밀기, 돌리기 활동이 그리고 색종이 겹쳐 붙이기 이런 부분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C2를 살펴볼 건데 C2에서는 만약에 B단계 풀고 있어요. 교구 없이 C단계에서는 반드시 투명 종이와 함께 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도형부터 볼 수 있도록. 자,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나오죠? 일직각 돌리기. 이런 활동을 하려면 충분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이 없이 어떻게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6번 종이. 6번 종이와 함께 점을 찍고 돌리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액트북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이런 거는 펜토미노 턴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펜토미노 턴을 가지고 계신다면 교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뒤집기 돌리기 하면서 아이랑 이 부분에서 화내지 말고 한 번 다시 풀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엄마가 교구만 쓰고 버릴 것 같잖아요. 이거 정답 쓸 때 이렇게 해서 돌리고 답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은 여기서 하고 모양은 별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답에 쓸 때는 다음날, 활동한 다음날 답을 쓰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엄마도 아이도 아이는 전날 했던 활동을 기억해서 떠올려서 풀 수 있고요. 엄마는 활동을 한번 했던 걸 다시 푸니까 우리 아이의 뭐를 볼 수 있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뭐 메타인지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일부분인 메타인지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제 했던 활동이 재밌었을까? 아니면 직접 푸는 게 재밌었을까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보통 10살이 되면 직관력이 거의 다 생겨서 교구 없이 충분히 풀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죠. 10을 만들 건데 2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면 8개를 세어야지만 우리가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다 세야 되는 친구 있거든요. 그게 구체물 조작이 덜 끝나서예요. 근데 어느 순간 10 만들기 할 때 밑에서 손가락으로 풀던 친구들이 앞에서 손가락으로 하던 친구들이 엄마가 못 쓰게 하니까 눈알만 굴리던 친구들이 그냥 답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활동의 효과예요. 저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10,000번을 들어야 엄마라고 얘기한다면서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는 오늘 처음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잘하면 걔는 진짜 천재지.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 아이는 3번 해서 다 풀었어. 그렇지만 5번 한 아이보다 낫다. 우리 아이가 5번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시단계 2학년들 풀고 있거든요. 2학년들이 이거 풀 때, 2학년들이 풀 때 그냥 푸는 친구가 있고요. 활동해주고 푸는 친구가 있고 활동 없이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 없이 푼 친구도 한 문제라도 틀리면 활동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한 번도 안 해서 하나 다 맞았다. 그럼 넘어가세요. 네. 그런데 다 맞았는데 한 개 틀렸다. 그러면 전 다시 돌아가서 활동해줘요. 여기서 활동해주고 액트북으로도 활동해줘요. 대신에 플러스 활동 같이 해줍니다. 돌리기, 뒤집기. 여기서 문제에서 90도만 돌렸다면, 오른쪽으로 90도만 돌렸다면, 왼쪽으로 90도만 돌렸다면 뒤집기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활동까지도. 그래서 아이가 한 번 더 플러스 1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C단계는 좀 특화된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D단계로 올 거예요. 근데 D단계 오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4학년 친구가 D단계 풀어요. S부터 C단계까지는요. 보시면 되게 쉽고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화면이 그렇게 꽉 찬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D2 보실게요. 보세요. 아까 색종이로 각 활동하시는 거 여기서 활동해 주시면 돼요. 이런 활동들. 자, 색종이 잘라서 활동하는 거. 이거 삼각형 잘라서 쓰면 되는데 삼각형, 사각형 잘라서 쓰면 되는데요. 사각형 하나만 잘라서 삼각형도 보여주고 사각형도 보여줄게요.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중에서 저는 색종이로 그냥 접어서 보여줘요. 색종이로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접고 각에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3개를 합니다. 3개를 한 다음에 자, 하나씩 모이게 해줄 거예요. 요렇게 동그라미 모였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동그라미가 모였어요. 자, 동그라미 요거예요. D2 반대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세모 길고 그리고 얘를 모이게 할게요. 그럼 자, 3개 다 모였다. 맞죠? 몇 도예요? 180도예요. 삼각형은 몇 도다? 180도다. 사실 얘를 자르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를 쑥쑥 잘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접어요. 접었어요.
180도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사각형은 어떻게 할까요? 사각형은 별표로 할게요. 사각형은 별표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중심에 모이게 해요. 사각형은 몇 도일까? 우리가 사각형은 삼각형이 두 개 있으니까 180도가 두 개 있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방석접기 이런 거 되게 잘해요. 한 점에서 뭐예요? 원에서 활동했잖아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활동할 때에 이거 360도, 90도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런 활동들 했거든요. 그럼 얘가 360도니까 사각형의 안에 있는 각의 합은 몇 도다? 360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주고 나서 이 활동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 눈으로만 보고 아 삼각형은 180도야. 사각형은 삼각형이 두 개 있다 그랬지 360도야. 이것만 한 친구와 이것을 가지고 활동을 해본 친구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삼각형을 접었어. 삼각형을 이거부터 생각하게 하는 거야. 삼각형에 각이 있어요. 이 세 각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각이 한 곳에 모이고 싶대. 어떻게 하면 세모 동그라미 X가 한 곳에 모일 수 있을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아이는 이거도 힘들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부터가 사고력인 거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자 이제 삼각형 해봤으니 사각형 해봐야겠죠. 사각형이 여기가 세모,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래. 여기 별표야. 이 네 개를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한 곳에 모이게 할까? 단, 자르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까? 이렇게 방석접기 할 때, 종이접기 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요, 4랑 3, 4, 1 이거는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잖아요. 거기서 쓸 거고요. 액트북의 구멍난 종이는 4호에 많이 나와서 그때 활동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소개해 주지 않았던 건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 활동을 해주면 돼요. 자, 봅시다. P단계부터 쭉 왔을 때 수학적이다라고 느껴지셨나요? 아, 그냥 활동 위주가 더 많았다라고 느껴졌다면 D2부터, D단계부터는 확실히 뭐와 연계가 되었다? 교과서와도 연계가 되었고 사고력과도 연계가 되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 보는 거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큐보이드 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이거 사각형의 성질은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기 때문에 D2를 풀 때에 사각형 성질까지도 이야기했다면, 알고 있었다면 평행사변형 성질 정도는 외우고 있게 시켜주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가계 활동이 같다. 이런 것도 실제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각도를 직접 활동해보고 색종이에서도 이걸 놓고 얘를 활동해보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D단계 풀 때는 이미 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 문제집이라는 걸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보 활동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있는 각도 외곽이라고 부르는데 안에 있는 각은 내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각도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정도를 풀게 해주고요. D2 4주차에 와서는요. 실제로 이런 활동들 평행한 선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그래서 카빌리의 정리 같은 것도 활동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풀 때 여기 끄어서 활동하기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보조선 끊는 활동 이런 활동들도 좀 해주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D2 단계에서는 실제 도형애가 삼각형, 사각형 성질이지만 선긋기 할 때 패턴 블럭이 필요하더라 라는 부분들이고요. 실제 더 추가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색종이 정도 해서 아이들과 풀 수 있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 갈 겁니다. 자, E2 볼 건데요. E2를 보니까
제가 액트북 모눈종이랑 색종이 여기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왜 넣어놨냐면 넓이 할 때 이런 거 직접 활동해 보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요거 6번 가지고 6번에 그림 그려서 이렇게 활동해 줘라. 아이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D단계부터 확실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C단계에서부터는 뒤집기, 돌리기 이런 부분이라면 D단계에서는 수학적인 거. 그 다음에 E단계에서도 수학적인 거. 그러니까 도형인데 뭐하다 측정 영역이 같이 들어있어서 도형과 연산이 같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확 느끼면 아이가 이거 너무 어렵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모와 네모를 쓰고 식을 만드는 활동을 해주면 도형에서도 식을 이야기할 수 있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에서 칸수 세워서 넓이에 대한 부분들, 둘레에 대한 넓이 부분들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뭐 있어요? 도형의 넓이를 뭐 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공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이 공식화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이해하고 나서 활동해 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넓이는요. 실제로 삼각형 넓이를 못 외워서 어디서 나눌까 이런 거. 나누기 2는 언제 들어가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과 마름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다. 평행사변형도 실제로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두 개라서 나누기 하지 않는다. 사다리꼴 모양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에서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누기 2가 나온다. 삼각형과 사다리꼴과 마름모에서 나누기 2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3, 4마라고 얘기해요. 3, 4마. 3, 4마. 마, 3, 4.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고학년들이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마, 3, 4. 마름모, 삼각형, 사각형은 나누기 2가 있다. 아이들과 5학년이고 6학년이다. 이렇게 하면 활동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실제로 아이가 직접 같이 보면서 하게 해주는 부분들인데요. 다각형 넓이에 가서 역시 나는 수학과 안 맞았어. 나 이제 수학을 안 할 때가 됐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수학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나는 그만할래 하고 책을 덮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게 병 만들지 않게 재밌게 활동해 주려면 자 여기서 칸수에 뭐 해줘요? 그림 그리고 잘라요. 자르면 되죠. 잘라서 이 길이만큼 뭐 해주는 거? 확인해 주는 걸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넓이 계산하는 게 힘든 거죠. 자꾸 물어요. 그 수학자는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시계는 생겨서 나를 60분씩 더하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시계가 없었다면, 수가 없었다면 너의 나이도 없고 키도 없고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세상 불편하겠지라고 말을 하겠죠. 자기가 딱 필요한 부분. 그래서 아이랑 직접 자르고 붙이면서 넓이까지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팁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각도 잘라서 활동해주는 거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D, E, F 단계는 5학년의 어아들이 하는 느낌이 드나요?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 처음인데 아이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이건 저희 아이가 7월에 풀은 건데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도형의 평면만 잘 풀 수 있으면 아이 스스로 충분히 이렇게 쓰죠. 보세요. 각각으로.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 풀어서 더합니다. 세상 힘들 것 같은데 다 더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힘들겠죠. 이렇게 다 더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하게 10이 2개, 15가 2개, 6이 2개. 자, 얘네를 10 곱하기 2, 15 곱하기 2, 6 곱하기 2 이런 방법도 얘기해 줘야 되고요. 이 성분에 대한 길이의 2배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활동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활동에서 건널비 활동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6학년 1학기 때 제일 먼저 풀었던 단원이에요. 왜 이거부터 풀었냐면 F1이 원 넓이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 먼저 풀었어요. 그 풀고 나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기 스스로 틀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푸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다시 푸는 걸로 이렇게 해서 원기둥 둘레 전개도 요건 좀 뒤에 풀면 되는데 이 앞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여기 공식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계산 속도씩 쓰는 게 줄었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아이랑 같이 쌓기나무랑 지우 풀리기랑 액티브 색종이 있으면 그걸 같이 해서 넓이랑 부피랑 건넓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활동해 주실 때 C 단계를 기준으로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S, P, A, B, C, D, E, F. 네, 암호 같아요. 여기는 충분한 활동, 반드시 활동, 스스로 풀기 시작.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활동 과정을 거치고 시단계에 왔다면 이거는 뒤집기 돌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스스로 풀기 시작한 단원을 먼저 풀었다면 그래도 교구 활동을 해주자. 만약에 못 풀었다면. 만약에 이게 처음이다. 처음이면 C단계나 B단계를 풀면서 교구 활동 해주자. 요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요즘 밀고 있는 표어가 있죠. 수학, 친구, 그리고 만약에 D, E, F 단계를 풀잖아요. 스스로 풀기 시작했다면 엄마에게 설명하기. 엄마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뭐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베이트죠. 학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트북 활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오늘 봤던 건 모는 종이, 점종이, 그리고 색종이 같은 걸 좀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액트북에서 오늘 설명하지 못했던 구멍난 종이, 그리고 색종이 활동, 그리고 P단계에서 사용하는 평면도형 활동, 그리고 전개도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액트북에서 전개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교재를 다 살펴봤다. 그죠? 교재 살펴보니까 확연하게 A단계나 P단계는 활동이 많았다. 그죠? 그런데 D단계부터는 확실히 뭐하다? 생각보다 교과랑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 교과에서 측정이 같이 있구나, 규칙이 같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활동이 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관으로만 풀게 하지 말고 방향을 잡고 풀 수 있도록 아이와 즐겁게 벽이 생기면 안 되니까 벽을 허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렉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액트북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